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어제 시장을 보내고 오늘 화요일인데요.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말에 제가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좀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도 상당히 어제 오늘 눌리면서 시세가 좀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제가 오전 브리핑 요 글로 남겨드리잖아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흐름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로봇도 그렇고요, 두산 로봇, 그리고 뭐 루닛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흐름대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전 브리핑 참고하시면 사실은 뭐 시장 대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테마주라고 하면 시장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마이크 플라즈마, 요 3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독감까지. 그래서 1, 2, 3. 중국은 이제 여행객들 좀 제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살살 보이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여행 금지하고 있거든요. 뭐 친하지도 않긴 하니까 뭐 이런 병마 같은 게 있으면은 당연히 여행 제한을 또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5일입니다. 정무위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공매도 법개정을 보류가 나왔다, 이러면서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뒤엔 이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매도 전상은 당연히 합의가 되겠고요.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유튜버들이나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중국의 병마 때문에 뭐 눌렸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에 대주주 양도세 요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주말에 제가 라이브 때 잡아드렸는데 요 내용이거든요. 오는 5일 법안 소위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와야 되냐?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거 지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합의점 찾아가지고 실시되는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게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시장에 말은 안 하지만 기대감이 없어진 겁니다. 뭐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하는 거. 10억에서 원래 50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시장에선 이미 50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대주주 이렇게 10억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일단은 기다려봤던 겁니다. 기대감 실렸던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물량 출회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의 시행령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요거를 밀어붙이면은 여기저기서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실제로 좀 이거를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자 감세 하는데, 뭐 제가 정치적인 요소를 계속 비난하거나 뭐 이럴 순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중과세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세 내고 나중에 또 주식투자 양도세 낸다?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좀 수급 때문에 시장이 꼬여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시장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체크 포인트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시장을 볼 때 항상 순수하게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마녀의 날, 여러분 이거 까먹고 계시죠? 내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이전에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선물을 팍 찍어 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 돼가지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도 하고, 지금 약간 미시장도 쉬고 있는 틈에 마지막에 선물로 좀 찍어 눌렀거든요. 세력들의 포지션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수급 논리적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한 게 더 맞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얘기 드리면은 요런 거 그냥 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숨겨진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요거 포지션 정리, 요런 게 조금 오늘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걸로 핵심을 가져본 게 더 맞아요. 숨겨진 이유입니다. 이거 아무 데서도 안 알려주죠. 그래서 요거 수급을 보면은 마지막에 외국인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뭐 걱정할 거 없고 이렇게 쑥쑥쑥쑥 밀리는데, 요게 이제 정무위 끝나면서 대주주 양도세 실망감, 요런 거 좀 기대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나오니까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랑 똑같아요. 제약 바이오가 오랜만에 좀 힘을 쓰고 나머지는 빠지는 모습. 반도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어제도 반도체 꽤나 밀렸거든요. 그런데도 오늘도 3.3% 업종지수, 기타 서비스 이렇게 좀 밀리고 있고, 2차 전지도 나름 시세를 뱉어내는 모습, 기총상위주도 같이 밀렸고요. 제약 바이오만 오로지 버티는 모습. 오늘 380개 정도 올랐으면은 바이오만 올랐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배경에는 사실은 뭐 진단키트라던가 이런 중국 폐렴 관련주 이런 게 조금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도 그냥 적절한 조정 정도.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데, 파생 시장에서 이렇게 오후부터 자 이거 대주주 양도세 안 나왔다, 이제 시장 땡길 이유가 없다, 여기서 한번 못 따라오게 한번 쿵 눌러야겠다 하고서 선물을 그냥 4천억을 그냥 오후에 4천억 나온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후에 4천억을 그냥 때려버리면서 물량을 뺏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이에요. 아침에 제가 장전에 남겨드렸는데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미증시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지금은 숨고르기. 왜냐면 각도가 우리 시장이나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지, 미국은 그냥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다행히 이거 윗꼬리 달고 여기서 슬슬 눌리고 있는 그 정도다. 그냥 쉬어가는 구간. 제가 기관 행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분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가상승에 대한 이격을 수렴하는 모습 정도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차 뭐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24년에 들어가면서 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최근에 24년의 트렌드 뭐였죠? 바로 AI. 얘가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메타도 수혜를 봤죠. 그리고 뭐 AMD, 인텔 등등등등 이렇게 좀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성장주 쪽에 좀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수록 바이오테크가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2차 전지 때문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미국 시장의 바이오테크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요걸 좀 추종하게 되거든요. 결국엔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바이오테크가 다른 종목들은 23년도에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고 눌린 거거든요. 23년도에.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건데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뭐 20에서 21년도라고 칩시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 높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괴리감 자체가. 이 괴리를 좀 맞추는 작업들 이런 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요 괴리 맞추러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바이오테크. 특히나 금리 인하를 힘이 입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쭉쭉쭉 해봐드렸고요. 뭐 애플, 마이크론, 인텔, AMD, 뭐 ARM 이런 애들 적절히 다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을 보인 거고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반도체가 그냥 쉬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이걸 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가 매수 어디서 할까? 요 밴딩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밴딩 안에 중심점 요게 뭔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제가 항상 콘텐츠에서 다뤄 드리는데 유심히 보면 오늘 저런 거구나. 파지가 말한 게 저거구나 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밴딩을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막 반도체 사신 분들 계신다고 했는데 오늘 좀 마음고생하지 않았을까요? 반도체 하루 눌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밴딩 만들어 드렸잖아요. 빠져도 여기 올라올 거예요. 눌려도 여기선 반도체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저항 걸리겠죠.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여기 왔어요. 여기 이제 더 빠져야 돼요. 반도체 더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가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결국에는 좋은 가격에 모아가면은 24년에 좋은 결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봐 드리고요. 우리나라 랠리에 대한 부분도 다뤄봤는데요. 일단 국회 정무회의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려봤죠. 그래서 공모에도 금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있을 건데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혹시 나와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12월에 산타넬리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12월은 최근 흐름과 같이 미시장과 연관이 없는 주도 업종의 테마 장세가 열릴 것이다. 결국에는 이슈에 따라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요거에 대한 확률을 좀 낮게 본 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제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가파르게 개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쪽 이쪽에서도 시세가 좀 좋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제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직도 차익 구간이거든요. 차익했다가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가 굉장히 개인들을 피로감 있게 하고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는 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27일날 팔았다가 28일날 다시 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그냥 좀 이런 걸 좀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에코프로 BM의 수주 요거 플러스 그리고 FEOC 미국의 중국 전기차 제재 법안 배터리 부품 그거 나와가지고 어제 좀 2차전지 부분적으로 강세를 보인 섹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쫓아가는 매매하면은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꼭 감안하시라. 그러니까 쫓아가려면은요 물리는 거 생각하고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체 게릴라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올랐다가 여기 올랐다가 여기 올랐다가 막 두저지장이에요. 막 어디서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같은 업종이라도 2차전지도 양극재 올랐다가 음극재 올랐다가 뭐 지난주에 전고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전액 올랐다가 분리막 올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양극재 올랐다가 장비주도 한번 꿈틀꿈틀거리고 이게 두저지 게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물릴 각오하셔야 된다. 쫓아가는 매매 하실 거면 안 그러면 눌린 거 저가 매수를 들어간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강력한 업종 상승 재료가 있다면 시장의 눌림에 따라 흔들림이 있더라도 추세를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윗골이 다는 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요런 거 나오더라도 이거 추세 보고 어차피 갈 거니까 이거 보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런 판단을 잘하는 게 지금 포트 운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아침에 정리해 봐드렸고요. 바이오테크 시간이 진짜 오고 있나?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정말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강했던 거거든요. 이틀 연속 바이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도 미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러셀 2000 중심으로 바이오테크는 강세를 보였다. 결국에 이런 급등세가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제는 잠시 2차전지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바이오테크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시장의 바이오테크, 특히 소형 바이오테크의 밸류 매력도가 우리 시장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란다. 근데 다만 여기서 발목 잡는 게 역시 세력들도 10억의 제한이 걸려버리면은 함부로 종목을 못 건드립니다. 결국에는 1월이 돼야 돼요. 1월 전까지는 그냥 게릴라장 열릴 겁니다. 미국에서 바이오가 얼마나든 가든 우리는 시세 못 내요. 요게 해결이 돼야 돼, 대주주 양도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월을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죠, 이게.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기회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아쉬운 걸 또 연속으로 좀 이야기 들어보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12월 중순이 지나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10억 양도세에 맞추는 매집세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보시면은 내마녀의 날, 다음 주 한 14일 정도,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이 다음엔 좀 긍정적인 포지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외국인 기관도 아마 물량 잡아줄 거거든요, 이거 지나면은. 여기까지 조금 재미없이 게릴라장이 열릴 것 같고, 막 그렇다고 무너지고 이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시세 좋다가 1월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봉인된 발목이 풀리면은 그 다음엔 조금 시세가 정말 좀 편하게 24년 초반에 매매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공포심 주면서 개인들한테 야, 붙으면 죽인다, 따라 붙으면 윗골이야, 이런 식으로 매매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팔면은 너 또 내려가, 또 물려. 이것 좀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것 좀 조금 명심하시고, 지금은 큰 추세를 위한 바닥 구간에서 흔들기, 요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전에 미리 얘기 드렸어요.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 특히 시총 상위주의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제한적일 거다 강조드렸죠. 에코프로 BM의 시세도 그렇고, 또 사실은 어제 그 정도로 올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에코프로 BM도요. 어차피 이것도 수주 계약 공시 밸류 미리 땡겨서 주가에 녹였던 거라 가지고, 에코프로랑 삼성 SDI 간의 밸류체인 낙수 효과를 그냥 그 하위 뭐 장비주라던가 소재주 이런 애들이 좀 낙수 효과 못 받은 게 아쉽다, 이런 부분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에코 삼성과 수주에 대해서 장비 소재도 이런 거 아직 유효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장이 진정이 되면은, 조금 수급 요인이 꼬인 게 풀리면은 이 에코 삼성과 수주에 따른 44주짜리 요거에 따라서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FOC 발표에 대한 수혜, 이거 단발성 아닙니다. 요것도 꾸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게 하나고, 요 낙수 효과 이게 1번.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이 포인트로 가지고 2차전지 업종을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강조드렸어요. 에코 BM 이거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제한적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강조드린 거 꼭 명심하셔서 너무 큰 욕심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정리해 드렸고요. 아침부터 제가 댓글을 이렇게 쭉 남겨드렸어요. 제가 남겨드린 글에. 그런데 아침 장전해 보니까 요소수 테마 요거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TV에서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제가 한번 쑥 둘러봤죠. 요 혹시 반도체 추천하나? 이러고서 조금 반도체 추천하면 나중에 욕이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이러고 있을라 그랬는데 이거 요소수 테마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테마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정리해봐 드렸고요. 그리고 로봇이랑 요소수 테마가 아침에 튀었어요. 특히 두산 로봇 8%까지 튀었거든요. 이거 근데 엄청 많이 밀더라고요. 이거 두산 로봇 저도 좋게는 보는데 지금 밸류요 27년 기준 PER 50배 땡겨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손 나가시면은 글쎄요,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손이 안 나갈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큐렉소 얘기 전략 브리핑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25년 기준 한 40배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산 로봇 같은 경우는 27년 기준으로 PER 50배. 저는 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다, 너무 빠르다. 게릴라 시스템으로 튀어버린다. 그래서 쫓아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거고, 또 기다렸다가 이걸 챙길지 말지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는 거. 나는 이게 꾸준한 우상향을 보겠다 하면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윗골이 달아도. 이런 거 잘못해서 팔았다가 어느 순간 갭 떠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자체를 놓치는 게 되거든요.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매매해놓고 종목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그냥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차트 분석을요. 요거 플러스 기본적 분석을 해요. 근데 이 기본적 분석이란 게 재무제표도 보고, 얘가 하는 사업성도 보고, 앞으로의 밸류도 따지고, 컨센도 따지고, 뭐 CB가 있으면 CB 보고, 유증 물량, 대주주는 어떤 사람인가, 기업의 업황은 어떤가, 이런 걸 다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잠깐 튀었다가
여기서 매매치고 매도하고 그다음 버려. 근데 도망가.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걸 조금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기본적 기술 좀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를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투기성 있는 투자 별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산업, 업황, 뭐 2차전지 업황.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주도적이었으면 지금은 양극재 말고 어떠한 섹터가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세부 섹터 어떤 게 업황이 좋아질까 이런 거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한 타입이거든요. 기다려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한 타입입니다. 물론 매도할 때 차트에 좀 의존을 하긴 하는데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요즘에 특히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이렇게 빠졌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렸다가 저점을 깨요. 그래놓고 날려버리거든요.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이오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신저가 한번 굳이 만들어서 여러분 심리를 건드려놔요. 그래놓고 요거 시세 때 요 부근 오면은 이거 다 털리거든요. 여기서 털리던지 신저가 만들 때 아니 여기 올라올 때 이 정고점 여기서 웬만하면 여기서 살짝 흔들고 있으면 털려요. 여기서 그리고 날리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조금 움직여 보면은 이런 거에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IT만 안 좋은 날 오늘 같은 경우 안 좋고 어제도 안 좋잖아요. 월화 해가지고 IT가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계좌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IT랑 상극인 애들 다 들고 있기 때문에 IT를 굉장히 업사이드가 큰 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24년도 되면 좀 이게 달라지겠지만 저도 IT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먹을 놈이 없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월화 빠지면서 저는 계좌가 계속 좋아졌어요. 오늘도 심지어 계좌가 좋아졌거든요. 신기하죠? 아직 굉장히 좀 따뜻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 같은 걸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역시 미시장에서는 요게 눈에 띄죠. 플러스 만들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미시장 쉬었지만 러셀 2000이 강세해 보였습니다. 요 러셀 2000이 소형주, 그러니까 소형주 쪽에서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였구나. 이런 게 지난 금요일부터 체크가 되고 있고요. 환율은 일시적으로 튀었지만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요거 아마 외국인이 조금 흔들게 하려고 이렇게 달러 강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빅스리스 보면은 뭐 전혀 이상 없죠.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 미치도록 좋죠. 이게 사실 제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금이랑 같이 비트코인 시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다만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쉬는 구간 나올만 했다. 아시아 증시 다 쉬었잖아요. 얘네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좀 적었죠. 코스피는 0.8% 빠졌으니까. 얘네는 좀 위쪽에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많이 빠졌겠죠. 다만 대만은 한 0.5% 정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 국제 수익률 이렇게 안정적이다. 뭐 특히 뭐 그냥 거슬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 중국 제재 때문에 조금 고생하고 있죠. 그리고 TSMC, 마이크론 뭐 이런 애들 그냥 최근에 시세 좋았으니까 쉬어가는 정도죠. 그리고 또 이제 AMD에서 신형 인공지능 칩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붙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막 엄청 안 좋게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다른 업종 보면 특이사항 없이 그냥 쉬어가는 정도예요. 뭐 악재로 볼 거 없고 그리고 제가 원전 포트에 무조건 일정 비중 최소한 10%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10에서 15%를 우리 베타지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외에서 좀 재밌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전 10기 지시. 사실 10기는 조금 과대갖고 당장에 지금 신한울 5, 6호기 이거 가시가 될 거거든요. 제가 연말에 이거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요것도 재료가 될 수 있고 요거 말고도 원전주 자체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제한적인 거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랑 이거 지금 중재합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갔는데 다시 중재 이거 동시에 좀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재합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와 버리면은 원전 그냥 날라갑니다. 그래서 원전은 여러분이 보고 잡으면 늦는다. 보고 잡으면 늦으니까 일정 부분 깔아두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만 빠진 게 아니에요. 니케이도 그냥 최근에 조금 쉬었습니다. 11월 말부터. 그리고 대만도 오늘 하루 조금 쉬어가는 모습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중국도 좀 쉬고 있죠. 상생은 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홍콩은 중국이 때리고 있어가지고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미증시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요날 조금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빠질 때 이렇게 빠져요. 이거 맞으면 아픕니다. 차라리 여기서 눌렸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제가 그냥 적당히 시간을 끄는 횡보세 박스권을 만들던지 한번 살짝 눌렀다가 요 아일랜드 갭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면 괜찮은데 요거를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다가 갑자기 갭으로 툭 빠져. 이게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형성되면 진짜 이거 머리 아파집니다. 진짜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물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미국 시장도 저가 매수 엄청나게 잘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네도 금리 인하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거 쉽게 이렇게 부러뜨린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조정세 정도 나올 것 같다. 다만 뭐 여기까지 빠질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적당히 22선 있으니까 오늘도 여기 정도 나온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쭉 끌어서 이격을 수렴하는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밴딩이 올라가면은
중심 라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는 경우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12월에 한번 콩 누를 수 있죠.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조금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봐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그냥 뭐 눌릴 자리에서 눌린 거 아닌가요? 여기서 한번 강세 나왔으니까 요 물량 소화하는 겸해서 여기서 그냥 박스권 만들고 있다. 물론 이 박스권이 사실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매수세가 못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는 안 주는 선에서 개인들 물량을 싸게 뽑아 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8,000원짜리 주식이 여기 가면은 한 10,000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나 이제 슈퍼개미 같은 분들, 큰 물량들은 물량 출하가 나와야 돼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안 되면은.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물량 받을 필요 있나? 10,000원에 세력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가 안 올려놓고 여기서 싸게 받으면 돼요. 그냥 8,000원에.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못 가고 있고 제한적으로 걸려 있는 거고, 또 그냥 슈퍼개미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심리를 흔들어서 개인들, 아야 코스닥 안 될 것 같아. 코스닥은 진짜 힘들다. 우리 시장 안 돼. 야, 미국으로 가자. 요런 심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안 돼. 우리나라 시장 안 돼. 이러면서 이런 매물까지도 받아먹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라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나스닥도 21선 터치하고 빨간 양봉 이렇게 뽑았잖아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1선 정도 터치한 거예요. 나스닥도 여기 21선 터치하고 그냥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높이 정도 맞춘 거다. 사실은 뭐 나스닥으로 따지면 우리 시장이 여기 있어야 되긴 한데 요 괴리는 아마 내년에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랑 바이오 업종 이렇게 좀 보시면은, 오늘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저항 한번 걸렸죠. 제가 이거 올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볍게 쭉 올라올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걸렸다 이렇게 갈지 뭐 그냥 이렇게 눌렸다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가 제가 여기서 갈 자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게 요렇게 갈지 요렇게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딛고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 거거든요. 아예 리셋 시켜버리자. 세력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를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으로. 이 패시브적으로 그냥 주워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가 메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역이에요. 아니 이렇게만 봐도 당연한 거 아닌가? 반도체는 지금 22년 초의 시세 여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론 여기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자체의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시장에 주도주는 2차전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9천에서 10,000포인트 이 정도는 언제든 쉽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또 JP 보고 헬스 캠퍼러스도 이제 한 열흘 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내마녀의 날 12월 14일 요 정도 지나면 좀 힘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 정도예요. 다음 주 정도까지만 여러분 시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게 중심 라인을 그어라. 이렇게 제가 밴딩을 잡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명확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빠질 때, 요거 빠질 때도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거 더 빠져도 금방 올라와요.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는 걸릴 자리에서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 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가 비메모리랑 메모리 관련주랑 좀 극명하게 지금 시세가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종합 업종 쪽으로는 비메모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얘네가 빠졌는데, 얘네가 빠지면서 얘네가 올라올 거예요. 얘네끼리 이제 수급 교환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 정도 위치에서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밴딩 잡아가지고 이제 중간 라인을 이탈했네요. 지금부터 그러면 조금 이거 반도체 조금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밀린다면 한 1650포인트 반도체 업종 지수로 이 구간까지 빠진다면 조금 매력 있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더 빠지더라도 금방 올라올 테니까. 반도체 이렇게 미친 듯이 안 빠지겠죠. 이 구간부터 저는 좀 매집을 하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피 업종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코스피도 이거 그냥 제가 박스 만들어진 거 이거 아닌가, 이거 그렇게 좀 쉬다가 갈 것 같다고. 코스피 바로 가기 좀 힘들다. 왜냐면 코스피가 올라왔다가 눌린 각이 좀 약하고 각도가 좀 세게 올랐거든요. 이것도 이격 수렴 이렇게 62선 돌려가면서 21선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 정도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그 구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걸릴 자리에서 요거 나올 때 좀 와 이거 세네요 여러분. 저항 구간인데 여기서 하나 둘 요걸 뚫어버렸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빠져가지고 개파락으로 그냥 이렇게 요 안으로 다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밴딩 안에 갇혀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뭐 눌리더라도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스피는 크게 걱정 안 한다. 다만 조금 시세적으로는 역시 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분봉까지도 한번 보면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세력이 진짜 못됐다. 오늘 반도체 오를 건덕지가 없는데 기어이 한번 땡기는 척 꼬시기까지 한다. 수구 꼬이는 거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여기 이하 여기부터는 슬슬 매집을 해도 돼요.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더 빠지면 여기서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잡으면 내 평단가가 여기 정도 잡히거든요. 더 빠지면 뭐 더 마지막 4차까지 잡으면 뭐 한 밴딩이 여기 안에 내 단가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좀 할만한데 오늘도 왜냐면 이게 바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지받고 도망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밴딩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밴딩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들어갈 만한데 아침에 가지고 놓은 거 이거 장난질한 거 보고 이거 보고서 아 반도체 물량 넘긴다. 반도체에서 물량 던지는구나. 오늘 반도체 안 좋을 것 같구나. 라고 했어요. 왜냐면 오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AMD나 ARM이나 뭐 좋았던 종목이 없어요. 미국 시장에서. 올라갈 건덕지가 없는데 이걸 땡겼다는 건 이거는 거짓말 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은 개파락하고 그냥 빠졌다가 뭐 이렇게 중간 반등 나온 다음에 빠졌으면은 저도 오늘 조금 반도체 좋겠는데 그래도 금방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덕지 없이 그냥 아침에 여러분 유혹하는 흐름. 야 반도체 쌀 때 사야 돼. 바로 올라간다. 그래도 반도체지 하고 저가 매수라는 이름으로 오늘 물린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오히려 개파락. 바이오는 사실 개파락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이오 같이 덩달아 개파락했거든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바이오는 갭상승했어야 돼요. 갭상승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제도 소외를 당했거든요. 바이오가요.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테크가 3% 올랐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 바이오는 힘을 못 썼습니다. 이거 억울해서라도 떴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받고서 하루 종일 그냥 올리는 모습.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세력 형님들 간택을 받아가지고 보라 시그널 이렇게 누적하면서 머리끄댕이 잡아서 올리는 흐름입니다. 저런 보라 시그널이 반도체나 뭐 이런 2차전지 흐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 종합지수는 그냥 재미없이 에코프로 비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특히 정무위가 끝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큰 손들의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그걸 외국인이 받아먹고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봐 드린 게 더 정확한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잡아드렸는데요. 보시면 바이오가 강세, 2차전지도 남은 강세 보일 때 반도체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 보일 때는 바이오, 2차전지가 쉬어버리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또 횡보 이럴 때 2차전지가 강해요. 또 2차전지가 강하니까 제약바이오는 쉬어버립니다. 반도체도 뒤늦게 그냥 버텨내죠. 그리고 2차전지가 또 강세 만들어내니까 바이오가 한번 올라왔지만 반도체는 또 개파락한 다음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어제도 종합지수는 횡보. 이게 2차전지가 힘쓴 겁니다. 왜? 바이오도 빠졌다가 말아 올렸죠. 금요일날 강했으니까. 그런데 반도체가 빠개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계속 세다. 바이오 오르고 2차전지 빠지고 반도체 빠지고 이게 바이오도 지금 수급 쏠림이 이제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이오가 갈 때 단독적으로 오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요날 하루 정도 단독적으로 오르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최근 시세에 있어서. 그래서 바이오의 시세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겠고요. 2차 전지도 안 죽었구나.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 그죠? 이렇게 지금 수급이 그 제한적이다 보니까 올라간 날이 다 다른 겁니다. 원래 시장이 좋으면은 얘네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또 올라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바이오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안 나오고, 여기서 그냥 가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또 가고, 2차 전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얘네가 시세를 이렇게 안 뱉어냅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이오에서 돈 뱉어가지고 반도체 사. 그리고 반도체 또 올라오니까 이것도 낼름 팔아먹어가지고 바이오 사. 이런 식으로. 계속 윗골이 달면서 단기 시세만 보고 있는 그런 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세에서는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올라가면 뱉어내고 또 뭐 반도체만 가지고 있다? 그럼 바이오 올라가는 날 어제 특히 종합지수는 빠지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갖고 있으면 이제 뭐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 이런 요런 날도 종합지수 안 빠진데 바이오 들고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를 굉장히 흔드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은 12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견뎌내셔야 된다. 원래는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되고 수급 요인이 조금 꼬인 게 풀렸다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급 발목 잡기에 좀 묶여 있어서 특히나 진단 키트나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슈퍼 상승의 추억이 있거든요. 진단 키트, 시젠 이런 거, SD 바이오 센서 그런 걸로 여러분 또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원격 의료, 또 정치 테마, 또 요소수의 추억 있잖아요. 요소수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까 남해약이나 조비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여러분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마시라.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간판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강한도 아닙니다. 오늘 남해화학 플러스 9% 고가, 조비 플러스 14%. 근데 오늘
완전 음봉으로 깨져버렸죠. 윗꼬리 달고. 효성 원비 시작하자마자 땡겨놓고 단타치고 그냥 물량 다 때려 넘긴 겁니다, 여러분. 조선주도 뭐 시세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런 거 비트코인 관련주 어제 뭐 상한가 가까이 가가지고 시외에 설치더니 플러스 5% 만들었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늘 붙었으면 고점에 붙었으면 마이너스 10% 그냥 먹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저런 테마 하시면 안 된다. 정리 간단하게 해봐드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광판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볼까요? 제가 두산 로고요.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데요.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면은 노란 시그널 뜨고 제가 뭐라 그랬죠? 저라면은 요날부터 차익 들어갑니다. 요날 사실 절반 던졌을 거예요. 결국에는 오잖아. 이거 신입니까? 여기를 어떻게 알고 팔아요? 여기서 그냥 빠지면 어떡하려고?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니까요. 오늘도 이거 버틴 것도 용이에요. 사실은 두산 로고가 저는. 기간도 팔기 시작하잖아요. 기간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들을 안 쓸까요? 다 공유하고 씁니다, 여러분. 다른 쪽으로라도 저런 시그널은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룬인 뭐라고 얘기 드렸죠? 무상증자 뜨면은 윗골이 달 거다. 근데 윗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조금 달았어요. 왜냐면 그 전날 땡겨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어제 작살, 오늘 작살. 10만원 이던 거 반박에 22% 빠졌습니다. 이거 무상증자 해가지고 이제 희석이 됐으니까 미니멈으로 일단 6만원까지 빠지고 나서 그때도 저 안 뽑고 없긴 한데 요거 좀 고생 시킬 거예요. 아마 물량 소화하는 그런 단계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요. 위메이드도 오늘 플러스 4% 갔다가 와 그냥 작살내 버렸습니다. 게임즈가 오늘 뻘긋뻘긋 했는데 얘네까지도 안 먹혔어요. 제가 게임즈 보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키트 쪽으로 초강세. 그리고 얘네도 원격 의료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또 무슨 학교 못 가고 뭐 집에만 있어라 이래버리면 원격 의료가 또 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튀었고 의료기기주랑 보톡스는 당연히 이제 거리두기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애들이 수요가 좀 떨어지겠죠. 제가 어제 하이로닉 이런 거, 클래스 이런 거 좀 많이 빠졌다. 중국 묻은 애들이 빠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들은 게 또 DR텍도 얘기 들었는데 DR텍이 4%밖에 안 빠졌거든요, 어제.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근데 DR텍 같은 경우 중국 매출이 있어가지고 오늘 9%대 빠진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비올은 미국 향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빠질 일이 있었나 싶긴 한데 어쨌든 클래시스랑 뭐 DR텍 이런 애들까지 뭐 싹 다 빠지니까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대체로 얘네 차트 돌려보면요. 두산 로봇 빼고 딱히 재미없어요. 너무 로봇 쪽 업종 자체를 좋게 보지 마시라. 특히 AI 이쪽도 지금 이제 업종 변화 요거 감지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적은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요. 내년도 1분기까지 2분기까지 주춤할 수 있지만 2차전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는 역시 바이오가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 녹십자 MS 이런 거, 백신 관련주, 한국파마 이런 애들, 요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진짜 가야 될 애들이 좀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AI 묻은 애들, 제가 파로스라던가 신테카 이런 애들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삼총사 얘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단 가는 쪽은. 이런 거 튀면은 그 다음에는 얘네가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까지 여러분 좀 보시면 재밌는 흐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폐암 관련주라고 하니까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좀 오늘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알테오진이나 뭐 이런 애들 단기간에 흔들기 같아요. 제가 보기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흔들기니까 너무 아직은 흔들기 이상으로 좀 보는 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HBM 비메모리 쪽 특히 오늘 작살났죠. 이런 거 따라붙으면 죽어요, 여러분 진짜로. 뭐 그동안에 제가 얘기 드릴 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 전 IT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이만큼 올라가. 이거 아깝지. 저라고 이거 기대감 없었을까요? 저도 이거 기대감 있었어요. 하고 싶지. 근데 이게 안 나와버리고 그냥 이렇게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올라간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산다? 패기가 좋은 거지. 여기도 이렇게 빠지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가는 게. 머리가 아파져요. 이걸 알려주는 게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이런 애들 보면은 조금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제가 진작에 얘기 드린 게 한미 반도체가 꾸역꾸역 지금 시세를 버티고 있다. 이거 물량 넘기려고 기어이 이거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HPSP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의미 있게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면서 반도체 괜찮아, 비메모리 괜찮아. 이런 거 조금 여러분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대체적으로 원래 대장주들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은 얘네 미리 빠지고 있었거든요. 신고가를 못 만들었어요 여기서. 신고가를 못 만들었다. 그리고 미리 밀리고 있었다. 벌써 이미 반도체가 나쁘기 전에 미리 밀리고 있었어요. 이런 애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이런 애들 어떤가요? 얘네는 11월 초에 고점 만들고 미리 빠지고 있었다고. 이런 애들이 이미 시그널들을 시장에다가 주고 있던 거예요. 워닝 IPS 이런 애들. 미리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은 끝까지 땡겨먹고 버티잖아요. 이렇게 HPSP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적당히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가야 되는 섹터예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매수를 여기서 했으면은 다른 애들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먹을 수 있는데 똑같이 도달 위치가 얘는 먹을 놈이 여기밖에 없는데 반면 빠지면 이렇게 빠질 텐데 이걸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바이오가 셌잖아요. 그럼 지금 바이오를 볼 게 아니라 반도체나 2차전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수의 관점으로는. 2차전지 오늘 그냥 작살 내버렸습니다. 와, 얘네가 어쨌든 23년의 주인공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주주 양도세가 문제가 생기면은 10억에서 증액을 안 해버리면은 이쪽에서 매물이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FEOC 요거 나왔잖아요. 그 배터리 부품 제재 중국에 그런 거 나왔는데 이게 지금은 뉴스성으로 요거에 대한 수혜적으로 어제 움직임이 나왔으면 실질 수혜주라던가 아니면 실질 수주 요런 게 바로 24년 1분기부터 바로 이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요거 갈릴 섹터 이런 거 종목들 그런 거에 앞서서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거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걸리기를 하려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누르기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나쁜 건 아닙니다. 얘네 다 괜찮아요. 모두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완전 시외에 지금 미쳐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이나 챗봇 AI 요런 애들이 조금 주춤할 거고 엔터 같은 경우는 한 24년 상반기 조금 지나서 한 뭐 2, 3월 정도 지나서 따뜻해질 때 그때 콘서트가 많이 있을 때 요때 좀 겨냥해가지고 하는 게 더 올바른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수급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격 진료나 이런 애들이 튀었지만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요 얘네가 먼저 빠질 거예요. 뭐 이런 질병들이 확산이 되든 뭐하든 시장은 또 그거 안 따지고 주도업종으로 갈 거거든요. 제가 오늘 한국파마 들고 계신 베타자가 계셔가지고 이때 플러스 17%요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드린 게 이 개별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주도 업종이 나타나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바이오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럼 얘 못 가거든요. 돈이 이쪽으로 쏠려요. 지금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거나 아니면은 시장 자체가 터닝을 해가지고 상승세로 돌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 매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가요? 시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깊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주성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런 지금 시장이 제한된 흐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 봐 주시고요.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다음 주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시간 잘 보내시면서 좋은 종목에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은 좋은 결과 분명히 24년에 거두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슬슬 입지를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좋은 종목인 거를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내가 매수했던 그런 좋은 포인트들을 잃지 않으면은 요거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결국엔 빛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특히 바이오가 그렇거든요. 소형 바이오들 지금 외면받고 있는데 소형 바이오는 지금 땅굴에서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급 바이오들이 이미 한 바퀴 거의 다 돌아가요. 이제 대장급 바이오들도 웬만큼 도래들 거의 다 돌았거든요. 이 대장급들이 다 돌면은 그 다음에는 마침 1월을 맞이해가지고 소형 바이오가 힘쓸 가능성 매우 높다. 왜? 세력들도 대주 장수에 걸린다니까요. 10억 가지고 뭘 작업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돈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내년으로 좀 넘겨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이야기 자체가 제주주 장수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용도 안 늘어나니까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야지 이 시세가 나는 건데 지금 투심이 안 좋으니까 신용 잔고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추가 자금 안 들어와요? 뭐 예탁금 늘어나나요? 예탁금 또 여기서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잔뜩 웅크려 있습니다. 그냥 물량 받아먹기만 해. 얘 올릴 생각 없습니다. 왜? 대주정수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 올리면은 개인들 니네가 무슨 수로 돈 올릴 거야? 니네 올릴 힘 없어 지금. 너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손들 못 들어오잖아. 난 니네가 던지는 거 받아먹을래. 이런 포지션 지금 외국인이 취하고 있죠. 기가 똑같아요 외국인이랑.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있다고. 포지션 구축만 한다고. 오히려 얘네는 지금 시장 주물르기 좋으니까는 파생 시장 가지고 막 선물 샀다가 팔았다가 이걸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기관 같은 경우는 되게 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지금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시장이니까 요거 우리 코스닥이 진짜로 너무 싸요 괴리가. 요거 하락도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23%나 맞았고 반등도 지금 한 10%밖에 못했는데 나스닥을 보면요 와 진짜로 정말 한숨 나오긴 합니다. 나스닥은 고점에서 우리 24% 빠질 때 13% 빠졌고요. 우리 10% 오를 때 나스닥은 지금 13% 올랐어요. 요런 괴리율을 결국에는 내년도에 맞추러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좋은 포트폴리오 짜고 있으면은 또 굉장히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면서 포트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물갈이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너무 테마주에 좀 집중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또 오늘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막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올라가 버리니까 자꾸 팔고 싶은 거야. 그걸 팔고 빠지고 있는 종목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종목은 그만큼 뭔가 강한 모멘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단기간에 훼손될지 안 될지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예를 들어 실적준데 굳이 팔 필요 있나요? 그러면 24년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거 팔지 마세요. 잘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을 또 극대화하는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게릴라성으로 잠깐 올라간다고 그거 팔았다가 윗골이 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갭 떠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제가 벌써부터 지금 물량 털린 분들 꽤나 봤는데 물량 털리지 마시라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정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